바이스톰입니다. 중국 무비자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 타이밍에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러지? 라는 호기심이 생기는 일이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내수 부양과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원론적인 해석도 있고, 미국 대선 이후 정세 변화 대비로 한반도 내에서 영향력 유지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한중 관계 개선 의지 표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북러 관계가 밀착됨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적 입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중 관계 개선 의지 표명을 위해 무비자 입국을 실시한 것이라 해도 중국이 여전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바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단어로 정의되는 우리의 한류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사랑하고 반기는 문화인 한류이지만 중국에게 있어 한류는 그들의 절대적 독재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 한 번 열리게 되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문화 침공이 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럭셔리 및 생활 소비 전문 매체 징데일리가 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문화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기사는 중국이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있음에도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한국 문화 수입의 허용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야기했는데요. 사드 사태 때부터 시작된 한국 문화와 소비재들에 대한 중국의 수입 차단, 그리고 애국 소비 문화 증진을 위한 자국 제품 소비 강화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었죠.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를 본 것 중 하나는 이른바 K-뷰티, 우리의 화장품 산업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화장품은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한류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쪽으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영향력이 중국 소비자 취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라면서 중국의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 한국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이 내려갔지만 한국 음식들의 인기는 폭발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상 아직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중국인들이지만 요즘 그들이 더 갈구하는 것은 한국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 어떤 음식이 등장하면 그 즉시 중국에서 유행한다는 것인데요. 2017년 당시만 해도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국 화장품 수입이 제한된 이후 한국은 4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화장품에서 한식으로 옮겨갔을 뿐이란 것인데요. 사실 중국 정부의 조치가 없었다면 한국 화장품도 점유율을 잃지 않았을 것이지만 중국은 문을 걸어 잠근 뒤에 한국 화장품을 흉내낸 중저가 중국 화장품을 만들어 팔았고 그런 제품들을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팔아먹고 있기도 합니다. 딱 전 세계 최고의 무역 깡패다운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화장품 업계는 대반전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잃고 잠시 힘들었던 우리 K-뷰티에게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길이 열린 것인데요.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대중문화 한류 역시도 중국과 일본이라는 시장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결국 전 세계로 그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 화장품 시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올해 1에서 3분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는데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중국이 그렇게 우리 화장품을 막고 있음에도 아직도 세계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가 중국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국가들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2위 수입국이 미국, 3위가 일본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K-뷰티가 2차 열풍을 타고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화장품 전문 매체 코스메틱스 디자인은 현재 K-뷰티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2032년까지 그 규모가 9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뷰티 산업계에서 K-뷰티의 두 번째 물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K-뷰티는 문화적, 상업적 강자로 진화했다는 기사는 2011년 비비크림으로 시작되었던 1차 K-뷰티 열풍 이후 한국의 브랜드들은 북미 뷰티 산업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는데요. 2024년 첫 4개월 동안 미국의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심지어 프랑스를 앞지르며 1위 자리를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1차 K-뷰티 물결 때는 소비자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었다면 지금은 K-문화의 영향력에 힘입어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현상은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화장품 수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일본 시장 내 화장품 최대 수출국 자리가 2022년부터는 줄곧 한국에게로 넘어간 상태라는 것인데요. 일본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성비 좋은 한국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는 일본의 10대에서 20대 여성들 3명 중에 1명이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사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가 최대 수출국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비단 프랑스뿐이 아니었고 일본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일본 유명 화장품 제조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일본 화장품 업체들조차도 한국 제품들의 인기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서 화장품 수출 1위를 기록했다면 다른 곳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예상하시다시피 유럽에서도 인기가 폭발 중인데요. 유럽에서는 더 놀라운 충격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이제 K-뷰티는 그들의 최신 트렌드라면서 영국과 유럽에서 한국 스킨케어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보도했는데요. 심지어 영국의 소비자들은 현재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유리 피부를 갖기 위해 화장품 소비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과 유럽의 화장품 판매샵들은 K-뷰티 제품군을 발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면서 K-뷰티는 또 하나의 한류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또 다른 영국 매체 컬티드는 이제 한국 K-뷰티는 틈새 시장이 아니라 주류 시장으로 올라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한국이 이제 글로벌 뷰티의 수도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단지 이 영국 매체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여성 잡지 중 하나인 코스모폴리탄 역시도 이제 한국은 스킨케어의 메카라고 정의 내렸는데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평가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스페인의 주간 여성 잡지 무헤로이는 한국 화장품은 마침내 서양인들에게 단순히 메이크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 치료와 피부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시켰다면서 한국은 뷰티에 대한 서구권의 오래된 정의 그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 이야기했는데요. 또 다른 유명 여성 잡지 우먼 헬스 또한 한국은 현재 피부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피부 관리법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LA타임스는 한국이 아름다움의 글로벌 표준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화장품을 사용해봤다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의 리뷰 영상은 전 세계 SNS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공식적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극찬을 내놓고 있다 보니 이제 한국이 추구하는 유리 피부와 도자기 피부야말로 피부 미용의 완성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배우 나탈리 포트만도 자신의 피부를 완성시키는 비밀 무기는 한국 브랜드의 마스크팩이라고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인 라네즈의 립 마스크라는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2초에 한 개씩 판매되고 있다고 패션 매거진 보그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에바 롱고리아, 벨라 하디드, 케이트 허드슨, 시드니 스위니 등 세계적인 셀럽들이 바로 이 한국 뷰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모든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델, 가수, 배우들의 화장품 가방에서 라네즈 립 마스크가 발견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것이었는데요. 전 세계 유력 매체들은 한결같이 K-뷰티의 이런 엄청난 인기에 대해 이것이 처음에는 입소문으로 시작되었고 한류의 힘에 의해 증폭된 것이라 설명하면서도 한국이 애초에 스킨케어에 있어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과 그 품질도 엄청나게 좋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들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한 번 쓰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럭셔리 라이프와 스타일 전문 매체 럭슈는 K-뷰티의 인기는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K-뷰티의 엄청난 인기를 국내의 대기업들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정말 크나큰 뿌듯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패션 전문 매체 WWD는 K-뷰티가 세계적 명성을 얻은 지 10년이 흐른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인디 브랜드들이 빠르고 맹렬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이니스프리와 같은 브랜드들이 K-뷰티를 상징했다면 이제는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를 통해 확인된 한국의 아름다움이 이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기사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 전 사장이자 현재는 신세계의 수석 고문인 존 댐지가 한 말을 전했는데요. 한국의 뷰티 산업은 이제 지역에 국한된 플레이어가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미국과 같은 시장에 깊이 침투할 만큼 완전히 조직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틀 만에 제품이 배송되어야 하는 것에 집착하는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의 국제 배송을 위해 몇 주를 기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기사는 이런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K-뷰티의 인기는 아직도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K-뷰티는 이제 미국 화장품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기사는 이제 K-뷰티의 소비자들 중에는 아시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K-뷰티 한류는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가 가진 궁극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영화, 음악처럼 시청각적인 것이 아니라 스킨케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제조했을 경우 절대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뷰티 제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국가 이미지와 소프트 파워가 없다면 애초에 절대로 판매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뷰티 제품인 것이죠. 사실 세계 화장품 수출 국가 탑5에 올라있는 국가들만 봐도 그것은 증명되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와 함께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의 정의는 서구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름다움의 정의와 피부 관리법에 있어서까지 전 세계적인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K-뷰티는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의 위력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인데요. 혹시라도 중국 화장품이 미국, 유럽 혹은 일본에서 사랑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이건 우리 기준에서 봐도 중국이 만든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실 수 있겠습니까? 화장품은 싼 맛에 재미로 사본다는 저가 중국산 공산품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에 K-뷰티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산업인 것입니다. 이젠 중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K-뷰티. 게다가 우리의 신생 기업들까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들도 새로운 대기업 혹은 유니콘 기업이 될 희망도 있다고 하니 더더욱 기쁘고 뿌듯해지는 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